앞으로 14일 안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외과 의사입니다. 22년 동안 서울 곳곳의 수술실에서 사람의 심장을 제 손으로 직접 잡고 수술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70%가 무서운 건강 소식을 듣고 난 뒤 처음 2주 동안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진단을 받은 후 처음 14일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진단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관찰을 바탕으로 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한 장면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68세 남성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잠을 깹니다. 3일 전 담당 의사가 심장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음 주부터 식습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합니다. 일을 좀 마무리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줄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의 코르티솔 수치가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처럼 심혈관 조직 전체에 조용한 염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4주 후 제 수술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그를 살렸지만 처음 14일 동안 입은 손상 때문에 회복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3배나 길어졌고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심장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느끼는 그 박동은 어제, 그리고 그제 당신이 내린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주 동안 당신의 몸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치유를 관장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의학적 소식을 들을 때, 트라우마나 두려움을 경험할 때, 몸은 제가 골든타임 윈도우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14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세포의 행동이 변합니다. 염증 지표가 급증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몸이 가장 취약한 때이지만 동시에 치료에 가장 잘 반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2,000건이 넘는 심혈관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환자의 결과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진단 후 처음 14일 동안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환자들은 수술 중 합병증이 60%나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회복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생존율이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14일 동안 특정 프로토콜을 따른 환자들은 극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극적으로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7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기다립니다. 얼어붙습니다.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진단이 주된 사건이고 나머지는 전문의를 만나거나 시술 일정을 잡거나 현재 맡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즉시 시작됩니다. 염증 연쇄 반응은 몇 시간 내에 시작됩니다. 면역 억제는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수술 전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14일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기간 동안 몸의 자연치유, 메커니즘과 함께 작용하는 구체적인 일일 행동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염증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즉시 제거해야 하는 5가지 흔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들의 수술 합병증을 최대 60%까지 줄인 코르티솔 조절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는 환자와 몇 달 동안 고생하는 환자를 구분짓는 정신준비 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73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도한 어떤 수술 중보다 진단 후 2주 동안 더 많은 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제 수술 때 위가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 직후 14일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22년 동안 서울에서 심혈관 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4,000개가 넘는 가슴을 열었습니다. 고장난 심장을 제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화나게 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 70%가 앞으로 2주 안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2년 후가 아닙니다. 2주 아닙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앞으로 14일 동안 만약 무서운 의학적 소식을 듣게 된다면 몸은 막으려고 하는 바로 그 응급 상황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 격렬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372번 받습니다. 환자가 월요일에 진단을 받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식사를 멈춥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대규모 심장마비로 제 응급실에 다시 실려옵니다. 진단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진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암, 심장병, 뇌졸중 또는 어떤 심각한 진단이든 그 말을 들으면 60초 안에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합니다.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혈압이 치솟습니다. 질병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시스템인 면역체계가 작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합니다. 몇 시간 안에 혈액 검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가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처음 14일입니다. 이때 몸이 싸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를 화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거의 아무도 이것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진단서를 건네주고 3주 후 수술 일정을 잡아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그 3주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수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이었습니다. 강남에 사셨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저는 1월에 그분에게 3중 우회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혈관 막힘이 심각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3주 후로 수술을 예약했는데 이것이 표준입니다. 그분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 4시까지 인터넷을 검색하며 사망률과 합병증에 대해 읽으셨습니다. 불안 때문에 메스꺼움을 느껴서 식사를 중단하셨습니다. 매일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자신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이 일주일 후 수술 전 혈액 검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수술을 취소할 뻔했습니다. 그분의 염증 수치가 3배로 올랐습니다. 혈압이 불규칙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심장 질환보다 더 빠르게 그분의 몸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안치고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살릴 기회를 갖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환자의 70%가 공황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올바른 음식 섭취를 중단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가족으로부터 물러납니다. 심장마비를 유발할까봐 두려워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 하나하나가 급성 심장질환, 뇌졸중, 면역 붕괴의 정확한 조건을 만드는 염증성 화학물질로 몸을 가득 채웁니다. 저는 수술 후가 아니라 수술 전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14일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개입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화학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은 정확히 2주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첫 번째 것은 염증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사이토카인을 방출하는데 이것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동맥의 플라크 파열을 유발하는 염증 분자입니다.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심장마비 위험이 60% 증가합니다. 60%입니다.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14일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70%의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회복을 파괴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술실에서 22년을 보낸 후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심장 문제든 종양이든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고혈압이든 의사로부터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몸은 제가 염증 폭풍 단계라고 부르는 것에 진입합니다. 진단 후 6시간 이내에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로 급증합니다. 면역세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혈관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당신이 개입하지 않는 한 정확히 14일 동안 계속됩니다. 저는 2008년에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선생님이라는 64세의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상적인 오해로 수술을 받으러 저에게 오셨습니다. 수술 전 검사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의 가슴을 열었을 때 저는 도처에서 염증을 발견했습니다. 분홍색이고 건강해야 할 조직이 화가 나고 부어 보였습니다. 수술은 계획보다 4시간 더 걸렸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수술 정확히 9일 전에 진단을 받았고 그 9일을 완전한 공황 상태로 보냈으며 거의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색했습니다. 같은 달에 저는 서대문에 사시는 이 여사님이라는 또 다른 환자가 있었는데 거의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특정 루틴을 따랐고 제가 그분을 수술했을 때 조직의 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분은 절반의 시간에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삼성의료원 제 부서로 온 모든 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5년 동안 저는 2,300건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단 후 처음 14일 동안 특정 조치를 취한 환자들은 수술 합병증이 60% 더 적었습니다. 상처가 더 빨리 치유되었습니다. 감염률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진통제 요구량도 더 낮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70%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술이나 치료 전 14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시술 후에 건강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회복 중에 식단을 바꿀 것이다. 치유되면 운동할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 된 생각이며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14일 동안 당신의 몸은 다가오는 외상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생존이나 실패를 위해 세포를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으면 치유를 방해하는 화학적 장벽으로 장기를 코팅하는 것입니다. 밤에 걱정하며 깨어 있으면 가장 필요할 면역세포를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두려워 가만히 있으면 혈류를 기어가는 속도로 늦추는 것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은 후 1일에서 7일 사이에 몸은 인터류킨 6이라는 단백질을 과도하게 생산합니다. 이 단백질은 동맥벽에 염증을 만듭니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4일까지 심혈관계를 본질적으로 5년 노화시킵니다. 2주 만에 5년의 손상입니다. 8일에서 14일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는 자연스럽게 감소해야 하지만 몸에 올바른 신호를 줄 때만 그렇습니다. 공황 모드를 계속 유지하고 설탕을 먹고 수면을 건너뛰고 자신을 고립시키면 코르티솔은 상승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단계에서 높은 코르티솔은 자연살해 세포를 최대 40%까지 억제합니다. 이것들은 비정상적인 조직을 찾아내고 파괴하는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이 최대 능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되돌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이 14일이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체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주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외과 의사의 기술이나 약의 효능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제 처음 14일 동안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하는 염증 악순환이라고 부르며 당신들 중 70%가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의사로부터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 혈관, 장기에 대한 무서운 말을 들었을 때 60초 안에 당신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의 3배로 급증합니다. 염증 수치가 폭발합니다. 면역 세포들이 불규칙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혈액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생화학 작용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염증 반응은 저절로 진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다음 14일 동안 당신의 몸은 과도한 염증 상태에 있습니다. 심혈관계의 모든 세포가 본질적으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에 기름을 붓는 파멸적인 음식 선택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4일 동안 즉시 제거해야 하는 5가지 특정 음식이 있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음식들이 회복 가능한 상황을 수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으로 바꾸는 것을 봤습니다. 첫째, 흰 쌀죽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플 때 죽을 먹으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사랑으로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 염증 기간 동안 그 정제된 흰 쌀은 혈당을 너무 격렬하게 급증시켜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포도당 급증은 더 많은 염증, 더 많은 산화 스트레스, 더 많은 손상을 유발합니다. 강남의 68세 환자 박 씨가 진단 후 10일 동안 죽만 드신 것을 봤습니다. 수술 전 평가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염증 수치가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2배입니다. 수술대에서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둘째, 모든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가공 어묵. 이것들은 아질산 나트륨과 최종 당화산물을 포함하고 있어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것은 혈관 내벽을 덮고 있는 얇은 세포층입니다. 14일 기간 동안 이 세포들은 이미 취약합니다. 가공육을 먹는 것은 부상당한 군인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튀김용 식물성 기름입니다. 옥수수 기름, 콩기름, 고온으로 가열된 모든 기름. 이 기름들이 분해되면 혈류를 순환하며 동맥경화를 가속화하는 지질 과산화물을 만듭니다. 인천의 72세 여성 이 씨가 14일 기간 동안 부침개를 계속 드셨는데 위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동맥 플라크 부담이 단 2주 만에 측정 가능하게 증가했습니다. 넷째, 인스턴트 커피와 에너지 음료입니다. 카페인과 설탕의 조합은 스트레스 반응이 정상화되는 것을 막는 코르티솔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부신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음료들을 제거한 환자들보다 아침 코르티솔이 몇 주 더 오래 상승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다섯째,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과일 주스입니다. 심지어 가짠 주스도요.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 없이 순수한 과당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슐린 급증, 간 스트레스,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일으킵니다. 대신 과일 전체를 천천히 드십시오. 그럼 이 중요한 14일 동안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당신의 몸은 염증 악순환을 멈추고 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3가지 특정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치료적 용량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알약이 아닙니다. 진짜 음식에서요. 작은 고등어, 정어리, 자연산 연어. 매일 10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개입입니다. 이 지방산들은 인터루킨 죽과 종양괴사인자 알파를 직접 감소시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세포를 죽이는 주요 염증 분자들입니다.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한 생체 이용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두부, 찐 달걀 흰자, 천천히 익힌 닭가슴살, 매일 최소 60g, 3끼로 나누어서.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치유인자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적절한 단백질이 없으면 몸이 스스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폴리페놀을 위한 진한 색채소가 필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자주색 양배추. 이 화합물들은 NRF2 경로를 활성화하는데 이것은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음식들을 간단하게 준비하십시오. 찌거나 삶거나 굽습니다. 고온은 안 됩니다. 튀기지 마십시오. 소금이 아닌 허브로 간을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14일이 뒤따르는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14일 황금 시간 동안 반드시 취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조치를 밝히겠습니다. 이것들은 서울의료원 외과에 들어오는 모든 환자에게 제가 실행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이며 이 조치들은 제 진료에서 진단 후 합병증을 60% 감소시켰습니다. 애매한 조언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제가 염증 브레이크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우려되는 건강 소식을 들은 후 24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양, 심장병,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의 3배로 급증합니다. 이것은 몇 주 동안 상승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우리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세포 염증을 47% 직접 증가시킵니다. 이 염증은 모든 질병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적대적인 환경을 몸에 만듭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14일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150ml의 이 혼합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가나마씨 가루 1큰술, 강황 가루 1작은술을 미지근한 물에 섞습니다. 공복에 이것을 마십니다. 아마씨의 오메가7 지방산과 강황의 커큐민이 결합되어 세포 수준에서 염증,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화합물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여사라는 환자분이 이기 유방암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9일 만에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32%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몸에 치료에 반응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그분은 3년째 암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조치입니다. 이 14일 기간 동안 제가 방어적 휴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더 많이 자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휴식을 완전히 잘못하고 계십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어두운 방에 정확히 45분간 누워 계셔야 합니다. 꼭 잠을 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투쟁, 도피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면역체계는 깊은 휴식 상태에서 자연 살해세포를 생성합니다. 이 세포들은 몸속의 비정상 세포를 찾아내 제거합니다. 이 프로토콜을 따른 수술 환자들이 정상적인 바쁜 일정을 유지하려 했던 환자들보다 40% 빨리 회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초의 사장님은 처음에 이 조언을 무시하셨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에도 하루 12시간씩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분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약물 복용을 시작한 후 두 번째 14일 기간 동안 마침내 방어적 휴식을 실천하셨을 때 일주일 만에 혈당 안정화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치인데 이것은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14일 동안 모든 액상 당분을 즉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탄산음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일 주스, 채 넣는 꿀, 커피에 넣는 설탕, 심지어 카페에서 파는 건강해 보이는 녹즙까지 포함됩니다. 과학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액상당분은 섭취 후 12분 이내에 인슐린 급등을 일으킵니다. 이 인슐린 급등은 최대 3시간 동안 면역 기능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최대 면역 반응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14일 기간 동안 여러분은 하루에 3면 4번 음료로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미지근한 물로 대체하십시오. 목표는 하루 1800ml로 대략 9컵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수분 섭취는 림프계가 염증성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조치입니다. 72시간 이내에 신뢰할 수 있는 세 사람에게 여러분의 진단을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서적 지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요. 이것은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 위기를 말로 표현하는 환자들은 조용히 속으로 걱정하는 환자들과는 다른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 부하를 측정 가능한 양만큼 감소시킵니다. 스트레스가 낮아지면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이는 여러분의 14일 기간이 조용한 공황으로 파괴되지 않고 치유를 위해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조치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2주 기간 동안 여러분의 몸이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내부 생물학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14일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환자들의 70%가 저지른 실수이며 그들의 생명을 거의 앗아갈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회복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건강 소식을 받는 순간 즉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식단을 완전히 바꿉니다. 강도 높은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을 중단합니다. 몸에 너무나 많은 추가 스트레스를 주어서 코르티솔 수치가 더욱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합병증, 수술 실패,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염증의 연쇄 반응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심혈관 외과 의사로 22년간 일하면서 이 패턴이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가 제 진료실에 옵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4시간 이내에 그들은 15가지 다른 영양제 병을 구입합니다. 이상한 한약차를 마십니다. 생채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식단에서 제거합니다. 가족들이 매일 만보를 걷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 평가를 위해 2주 후 다시 뵐 때 염증 수치가 전보다 더 나빠져 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수면이 망가졌습니다. 몸이 완전히 혼란 상태입니다. 이 교훈을 가르쳐준 특정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고 강남구에 살고 계셨습니다. 우회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집에 가서 즉시 부엌에 있는 음식의 절반을 버렸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병당 30만 원이 넘는 비싼 수입 영양제를 구입했습니다. 쌀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건강관리에 집착해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수술 전 검진을 위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면역 지표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오히려 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아서 수술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하려다가 대사 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려되는 건강 소식을 받은 후 첫 14일 동안 여러분의 몸은 이미 극심한 생물학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습니다.
신경계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으로 넘쳐납니다. 면역세포들은 혼란스럽고 과잉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염증 경로가 모든 방향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추가할 시기가 아닙니다.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개입을 할 시기입니다. 14일 황금 시간 동안의 올바른 접근법은 직관과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확히 3가지 특정한 것만 바꾸고 이것들을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3단계 프로토콜이며 앞으로 설명할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정화입니다. 처음 5일 동안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격렬한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실험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3가지 행동에만 집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분간 심호흡하기, 하루 종일 따뜻한 물 마시기,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이게 전부입니다. 이 3가지 행동이 부교감리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즉시 코르티솔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포 준비입니다. 6일부터 10일까지는 특정한 영양 개입을 하나 추가합니다. 15가지 영양제가 아닙니다. 다가올 도전을 위해 세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음식 1가지입니다. 이 음식은 생체 이용 가능한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이것은 하루 한 끼에 찐 고등어나 두부 200g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식단 변화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면역 최적화입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목표 지향적인 운동과 한겸증 실천법을 하나 도입합니다. 이제 이 황금 같은 14일 기간 동안 반드시 취해야 할 6번째 중요한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에 반하는 것이어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제 동료들조차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2,000건이 넘는 사례 데이터가 제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2주 만에 병원에서 걸어 나가는 것과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있으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환자들에게 낙관적으로 있으라고, 계속 웃으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이 조언이 진단 후 첫 14일 동안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무서운 건강 소식을 받으면 몸은 즉시 엄청난 양의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려고 억지로 노력할 때, 가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할 때, 몸은 감정적 과부하 상태에 들어갑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이 2가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싸우는 것과 괜찮으신 척하는 지치는 노력과 싸우는 것 말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박 씨라는 환자에게서 이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68세였습니다. 응급 3중 우회로 수술이 필요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강해지라고, 긍정적으로 있으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 박 씨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들과 농담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 전 검사 중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혈압이 불규칙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면이 끔찍했지만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저는 박 씨와 병실에서 단둘이 앉아서 그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두렵다고 저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허락을 하자 이 다 큰 남자가 300명을 고용했던 이 회사 이사가 20분 동안 통곡을 했습니다. 수술대에서 죽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마비되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6시간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면은 5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잔 것이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수술도 하기 전에 30%나 떨어졌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이 14일 동안 신경계는 위협을 처리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인정할 때, 완전히 느끼도록 허용할 때, 몸은 그것을 통과하고 실제 치유 반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하면 그 두려움은 시스템에 갇혀서 면역 기능을 파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촉발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주 동안 매일 20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사적인 공간을 찾으십시오. 가족이 보고 있지 않은 곳에서요.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느끼도록 허용하십시오. 두려움, 분노, 슬픔, 공황.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몸이 울고 싶어 하면 우십시오. 도움이 된다면 종이에 적으십시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필요입니다. 그런 다음 20분이 지나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배출구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실천법만으로도 환자들의 수술 전 불안 점수가 54% 감소했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몸은 당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 동안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은 당신의 정직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하는 정확한 7단계를 적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황금 시간대이고 빠르게 닫힙니다. 1단계. 일어나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10번의 심호흡을 하십시오. 진정으로 깊게 말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미주신경을 활성화하고 즉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처음 14일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은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그것을 해제합니다. 2단계.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4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과일 주스가 아닙니다.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계란 4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 한 조각 또는 단단한 두부 2모를 의미합니다. 면역세포는 말 그대로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 없이는 오늘 아침에 기초가 없다면 당신의 몸은 진단 스트레스가 만드는 세포 손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완전히 예방 가능했던 합병증으로 제 수술대 위에 오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3단계. 이 5가지 음식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흰 쌀밥, 흰 빵, 가공 설탕, 술, 그리고 튀긴 음식입니다. 오늘 당장 부엌에서 버리십시오. 이 중요한 14일 동안 이러한 음식들은 혈류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 당신이 하는 모든 치유 노력을 방해합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68세 환자가 저녁 소주를 포기하지 않아서 이 규칙을 엄격히 따른 환자들보다 2배의 수술 합병증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4단계. 점심 식사 후 정확히 20분, 저녁 식사 후 20분을 걸으십시오. 코르티솔이 이미 높은 아침이 아닙니다. 무작위 시간도 아닙니다. 식사 후입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은 혈당을 조절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 동안 혈관계를 손상시키는 위험한 혈당 급등을 예방합니다. 타이머를 사용하십시오. 정확하게 하십시오. 5단계. 수면은 밤 10시 30분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당신의 몸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대부분의 치유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지만 이미 깊은 수면 상태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정에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이 황금 시간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일 요인이 수술 결과를 극적으로 바꾸는 것을 봤습니다. 6단계. 하루 종일 2시간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스트레스 중 혈액 점도가 크게 증가하여 혈전과 심장 사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간단한 수분 보충 방법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유지하고 몸이 회복하려는 모든 세포 과정을 지원합니다. 7단계.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당신의 몸이 잘한 3가지를 적으십시오. 이것은 어리석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뇌는 재앙적 사고로 기본 설정되며 이는 측정 가능한 생화학적 경로를 통해 면역 기능을 직접 억제합니다. 이 실천은 그 파괴적인 순환을 중단시킵니다. 이 7단계는 제가 모든 수술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따르는 사람들은 합병증이 60% 적습니다. 자신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방 가능한 위기에 직면하여 제 수술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의 14일 기간이 전부입니다. 서울에서 20년간 심혈관 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건의 케이스를 경험한 후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당신이 하는 일이 앞으로 2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합니다. 댓글로 가서 이 정확한 문구를 입력하십시오. 나는 나의 황금 시간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심리적 약속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의존적이지 않고 건강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이 짐이 아니라 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가족 중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즉시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합니다. 그 공유 버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당신의 황금 시간은 지금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 우려되는 건강 소식을 받았다면 김 박사의 14일 프로토콜 단계 중 어느 것을 먼저 실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전략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그 중요한 2주 기간 동안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